그러면 이번에는 임수일간의 경자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의 경우는요, 경금은 편인이고요, 자수는 겁재가 됩니다. 편인이 자수 겁재를 데리고 온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편인으로 겁재를 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편인의 요소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한테 많은 캐릭터에 자신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문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문서는 완벽한 그런 문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편인을 이야기할 때 정식 문서가 아니라 뭔가 임시라는 하자가 있는 그런 문서의 의미가 강한 게 편인인데요. 그렇다는 건 올해 편인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정식 계약이 아니라 임시 계약이나 단기 계약의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겁재를 끌고 왔기 때문에 겁재와의 계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인 을목하고 을경합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구조 자체가 계수일주처럼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화기가 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계약 자체가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하고 상관이라는 활동 자체를 남들에게 알리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갑목하고는요, 갑경충이 일어나잖아요. 갑목은 식신입니다. 식신하고 편인이 충을 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 뭔가 조정당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성이 원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식신을 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도식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일을 그만두고 쉬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성을 이 경금으로 인해서 통관하는 관인의 구조가 되죠. 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갑목하고 기토하고 갑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갑경충을 한다. 그럼 갑기합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식신하고 정관이 합을 해서 뭔가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관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성으로 인해서 깨진다는 것 자체가 문서를 다시 쓰는 계약서를 바꾸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하고 갑목이 드러나 있는 경우는요. 경금이 드러나면 갑경충을 하고요. 그러면 갑목은 또 무토를 충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계수일주의 입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임수도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뭔가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조정이 필요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을목하고 무토가 있다. 그러면 임을무의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상관이 경금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상관이 묶이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주를 통해 한번 임수일간의 경자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임수월, 임자일주입니다. 방송인 박영규 씨 사주입니다. 연세가 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주를 살고 있어서 확실한 그런 감명은 될 수가 없는데요. 좀 특이한 그런 경우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자년이 되면요. 일단 사화가 동한 그런 의미죠. 사화가 동했고 지지에서는 일지궁이 자수로
복음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고요. 일지궁이 복음이 되는 경우는 만약에 기혼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지궁과 서로 밀어내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미혼일 경우에는 제가 일지궁을 채우는 의미로 결혼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박영규 씨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병자월에요. 4번째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지궁이 자수잖아요. 그럼 겁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주 자체가 지지가 비겁으로 돼 있는 그런 일주일 경우에는 이 일지의 시기, 보통 37에서 45세 사이가 되죠. 이 시기에 뭔가 부인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는 이게 겁재기 때문에 쟁제의 의미로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잘못하면은 뭔가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는데요. 박영규 씨 사주 구조를 보면은 천간이 임임계입니다. 그럼 비겁이 굉장히 강한 사주에다가 일지까지 겁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겁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재성은 사화하고요. 술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럼 지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화기인 재성이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는 쟁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화대운, 병화대운, 그리고 세운이라도 천간으로 병정화가 드러날 경우에는 부인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일지궁하고 연이 동할 경우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박영규 씨의 경우도 근본 변동 그리고 일지궁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을묘대운입니다. 을목이라는 상관하고요. 그리고 경금이라는 편인이 합을 했어요. 그리고 바꿀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바꾸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일지궁을 채우는 의미로 변동 변화를 결혼으로 쓰였습니다. 경금은 편인으로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번 결혼이 4번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대운에 따라서 박영규 씨가 살아온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겁이 굉장히 강한 구조죠. 그래서 지지로는 이제 사술로 화기가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전체 수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천간으로는 이 재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지만 드러나면은 쟁제가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니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초년에는 대운이 금운으로 흘렀어요. 신유, 경신으로 흘렀는데요. 이렇게 비겁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쟁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집안이 힘든 걸 의미해요. 그러면 집안이 좋지 않아서 일찍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계 공고로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금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뭔가 기계와 관련된 그런 물상을 추구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근데 월 자체가 임술월입니다. 임술월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술해 공기간이잖아요. 술해라는 이 공간 자체는 물질이 아닌 무형, 정신, 예술 쪽으로 더 알맞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셔서 연극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신대운 개축년이 되면요. 경신대운도 이 사화가 동이기 때문에 근본 변동 변하고요. 개축년 자체도 일지하고 이 연간이 동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해서 그리고
근본 변동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연극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쭉 하시다가 33세 기미대운의 기토라는, 그리고 미토가 강하게 같이 왔기 때문에 무대가 드러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기미대운 자체는 술미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원래 내가 쓰던 이 공간 자체가 크게 바뀌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을축년이었습니다. 을축년에 미토가 동하네요. 그러면 축술미 삼형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돼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월지가 굉장히 큰 변동 변화를 겪는 그런 의미로 기존의 연극 무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정할 것이 많은 해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을축년에 MBC 특채 연기자로 발탁이 되셔서 이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술미라는 건 토기 때문에 임수일간 데뷔로는 관성이잖아요. 관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틀, 그러니까 조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월에서의 변동 변화도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뭔가 갈등이 심한 그런 해가 될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무오대운이 시작되고요. 무인년이었습니다. 무오대운 무인년은 그동안의 기토라는 그래도 좀 좁은 의미의 무대였는데요. 무오대운 자체는 굉장히 넓은 무대를 의미해요. 큰 무대라는 의미죠. 그러면 뭔가 이 비겁들하고 무대가 더 넓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무인년 자체는요. 대운에서 온 오화하고요. 해년에 인목하고요. 인오술 삼합이 월에서 완성이 됩니다. 천간으로는 수기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지에서 인오술로 그리고 사술로 화기가 강해지는, 그리고 화기라는 건 이 임수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재성이라는 건 자신의 활동 그리고 일 자체가 완벽해지는 성취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보통 수화기제라고 하잖아요. 천간에는 수기, 지지로는 화기. 이 자체로도 큰 성취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수기는 화기에 의해서 쫙 펼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도 이렇게 수화가 같이 만날 경우에는 영화의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활동성 자체를 알리는, 그리고 자신도 드러나는 그런 해가 되는데요. 그 해에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순풍 산부인과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 무오대운 병자년이 되면요. 무오대운의 병자년이기 때문에 근본 변동되고요. 그 대운에서 온 오화가 동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지의 자수가 같이 이렇게 또 복음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강할 경우에 재성이 드러나면 쟁제,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배우자랑. 그리고 일지 자체가 또 이렇게 복음으로 밀어내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의미 자체를 쟁제의 의미로 이혼의 물상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혼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정사대운이 오고요. 지금 보면은 이 무오대운 자체가 이 자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사대운도 거의 이 자수의 시기를 지나서 시주의 시기이긴 한데 천간으로 계속 병정화라는 화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쟁제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사대운 신사년에도요. 정사대운이었기 때문에 천간으로
이 정화가 드러나는 쟁제의 의미가 있고요. 지지루는 사술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정사대운 자체는 술토가 동했고요. 계속 술토가 동하는, 그러면 이 술토가 동하면 많은 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화기가 잘못하면 수기에 의해서 꺼질 수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사대운의 신사년에 부인과 또 이혼을 하셨고 두 번째 이혼을 하셨고요. 정사대운은 술토가 동했기 때문에 화기가 수기에 의해서 꺼지고 약해지는, 그래서 화로에서 불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에 뭔가 잘못하면은 불에 의해서 생기가 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갑신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생기가 상하는 신금을 같이 왔기 때문에 갑이 생기가 상하는 그런 의미로 안타깝게 아드님을 사고로 잃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모든 활동을 접고 해외로 이주를 하셨는데요. 그 해외로 이주했을 당시에 만난 분과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여전히 계속 정사병지는 천간으로 쟁제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세 번째 이혼을 또 안타깝게 하셨고요. 2010년 병진대운이 시작되고 경인년에, 병진대운은 연이 동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근본적인 변동 변화를 의미하고요. 경인년 역시 근본 변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 원래 해외로 나가셨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셔서 영화를 찍으셨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을묘대운이죠. 을묘대운 기해년 병자월이었는데요. 기해년 병자월이기 때문에 제가 경자년에 그 의미가 동했다라고 했는데 병자월에 네 번째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겁이 강한 구조에 천간으로 재성이 드러나는 그런 대운으로요. 쟁제의 의미가 강하시게 드러나고 그 의미를 이제 이혼의 그런 물상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자년 자체는 을경합으로 상관하고 편인이 합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상관, 활동과 인성, 편인으로 이 활동 자체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생 한 명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서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사주팔자라는 좌표에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일간의 경자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